선관위의 부패는 대한민국을 타락의 바다로 몰아넣고 있는 가운데 가장 타락한 국가권익위와 선관위가 힘을 합쳐서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은폐와 조작을 시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표창장이 공무원 채용에 우대받았다는 사실은 국민들을 경악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썩어빠진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패와 불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끔찍한 현상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최근 선관위의 특혜 채용이 또 발각되었습니다. 4, 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추가로 아빠 찬스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특혜 채용은 총 11건으로 증가했고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부패의 끝이 가늠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기관은 선관위, 권익위, 방통위 정도는 될 것입니다. 웃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타락한 기관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조사를 거부하고 자체 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외부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권익위가 선관위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선관위는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권익위는 문재인의 알박기 현희가 위원장으로 있는 곳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임기 한 달을 앞둔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문재인에게 마지막 충성을 다짐하는 형국입니다. 북한 해킹 사실까지 숨겨왔던 선관위가 권익위의 조사는 그렇게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선관위 장악을 연장하기 위한 그들의 전략적 술수로 보입니다. 과거 이들은 국민들을 속인 전력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2020년 3월 4.15 총선을 한 달 앞두고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를 장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2명의 선관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서 후임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 명은 국민의힘, 한 명은 민주당이 지명하는 몫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 합의마저 파기하고 2명 모두 민주당이 임명했습니다. 그 결과 선관위는 6대2 좌파들의 소굴이 되었고 한 달 후에 실시된 4.15 총선에서 민주당은 180석이라는 국회 입법 독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재인의 대선 특보였던 조혜주가 선관위를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가장 부패한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 선관위에는 특별 채용이라는 음서 제도가 놀랍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아들 신모 씨에 대한 채용에서 공산당에서나 있을 수 있는 사상검증을 방불케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신모 씨의 자기소개서는 충격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2번이나 공무원 원서에 명시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보통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험에 공무원 채용에서 이재명의 표창장이 우대받았다는 사실은 김정은에게 칭찬받았다고 특별 대우받는 북한과 똑같은 현상이 한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정한 선거, 중립적인 선거 관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신모 씨는 면접시험에서
아버지의 동료로부터 만점을 받아서 성관이 경력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모 씨의 채용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충격을 주는 일은 또 발생했습니다. 신모 씨는 불과 7개월 만에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놀라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신모 씨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반복해서 발생할까요? 성관이 게시판에 가면 이와 같은 채용과 부정 승진에 대한 불만들이 올라오고 있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표창장을 공무원 원서에 표기하는 그 발상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간기업 원서에 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신모 씨는 불가사의한 형태로 합격했고 승진했습니다.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일당 독재 국가에서는 당원 자격이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는 있지만 자유주의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민간기업조차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성관이는 북조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성관이 개혁과 검찰 조사를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좌파 언론에서는 성관이의 이런 작태들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관이의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년 4월 22대 총선을 대비한 성관이 장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놀라운 적반하장입니다. 지난 5년 민주당과 성관이가 은폐해왔던 많은 부정선거와 부패 비리 등 수많은 불법 사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성관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성관이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성관이의 해체 내지는 전면적인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성관이 70년의 역사, 악습과 부패는 지금 검찰의 칼날 아래 놓여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잡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패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성관이뿐만 아닙니다. 좌파들에게 장악되었던 국가 모든 곳에서 뿌리 깊게 박힌 비리들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해산한다는 심정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 기반이 위협받고 사회 질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훼손된 국민의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데 국민의힘은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제로 톨러런스,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댓글로 의견을 교환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